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네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에서는 5%, 중학교에서는 2%의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이 정도인데요. 실제로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에만 오면 배가 아파요. 매번 보건실에 가서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가고 친구들과 관계를 어려워하고 그렇게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은 알게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월요병으로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학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만 알거나 나만 모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뭘 할 때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만 으쌰으쌰하고 오냐오냐 했던 그런 과정에서 실패를 모르는 경우에 친구들도 모두 내 위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서 잘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게 학교라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그럴 수도 있어, 나만 모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도 참아내면서 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좀 털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학교인데 그런 연습이 안 되면 자꾸 아이들이 학교 빠져나와서 숨는 거예요. 집에 숨어 있다고 하면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아예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피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부분들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네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나 학교 가기 힘들어 라고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쉬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너무 정서적으로 시달렸거나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너는 학교 가서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하면서 밀어붙이는 부모님 계세요. 그럴 때는 아이가 좀 이해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답은 아이가 알고 있잖아요. 왜 학교 가기 싫은지, 어떤 면이 어려웠는지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아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든 얘기를 하면 내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한 번 더 꽁꽁 싸매고 결연하게 다시 부모가 마음을 잡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가 힘들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더 한번 해보자 라고 지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거기서 더 무너지고 울고 막 그래 피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다시 설 힘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랑 나눠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해봐도 좋겠죠.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는 피드백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선생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방향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으니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달라 라고 하면 그것마저 피하실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지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연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그거를 수치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얻거나 친구 엄마한테서 듣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학교에서 좀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담임 선생님이 영향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학과 선생님들도 다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에 뭐 1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한 반을 가리키잖아요. 사실 담임 선생님만큼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의 평판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A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어. 그러면 이런 면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이는 접점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담임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각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의 또 정서적인 부분을 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담 받는다. 그러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큰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이의 감정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담 선생님과 연계해서 정보를 얻고 피드백을 하고 또 특히 상담 선생님이 부모 교육을 같이 받으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빼지 마시고요.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방향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겠죠. 가정에서 문제가 학교에서 발산이 되는 아이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판단하시기에는 가정에서 정해진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태도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경우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이가 사과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넌 왜 사과도 안 해? 그럼 네가 뭘 잘했어요?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내 자식만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것보다는 내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너무 감싸고 돌아도 문제고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하지 않은 잘못까지 싸그리 혼내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제 중학교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가정에서와 사회인 학교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부모님 앞에서는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크게 타격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도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축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